네, 이번 챕터는요. 제 4장이고요. 질환별 운동 프로그램 설계입니다. 3장과 더불어서 가장 시험 문제 출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크게 이 챕터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호흡순환계 질환, 두 번째는 근골격계 질환,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호흡순환계 질환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이에요. 관상동맥이 뭐예요? 심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심장에서 좌심시에서 이렇게 위로 뻗어나가게 돼 있죠. 오늘 우리 편의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심장에서 심장 박출, 스트로크 볼륨 1회 박출량에 의해서 혈액이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근육이나 많은 organ, 기관들은 이 동맥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을 받아서 얘가 워킹을 해요.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이 심장은 과연 누가 혈액을 보내주고 누가 산소를 보내줄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 관상동맥이 이렇게 위로 있단 말이죠. 대동맥이 좌심지에서. 이 좌심지에서 확대를 하면 이 대동맥에서 좌심지에서 나가는 대동맥에서 심장 박출, 1회 박출량이 나오면서 대동맥에서 이렇게 가지를 하나 뻗고 있어요. 이게 관상동맥이에요. 그러면서 좌우로 이렇게 퍼져서 혈관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가 막힌다라는 소리예요. 관상동맥 중에 하나 이상이 죽상경화증이나 혈관의 경련으로 인해서 좁아진 상태, 그럼으로 인해서 산소가 제대로 심장에 공급되지 않는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길이, 혈관이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여서 혈액이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산소도 제대로 공급할 수 없다라는 소리죠. 그럼으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체스트 페인, 가슴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산소가 부족하니 현기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산소가 부족하니 심장이 제대로 워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맥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호흡곤란도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군에 있어서 운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걷기 또는 자전거 타기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장 역시도 뭘 얘기하고 있어요? FITT. 강도, 빈도, 시간, 형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태는 걷기 또는 자전거 타기를 권장한다. 타임, 시간은 운동 지속 시간은 적어도 2-30분 정도는 해야 된다. 인텐시티, 강도는 여유 심박수의 50%의 목표로 심박수를 설정한 뒤에 강도를 설정한다라는 것이고요. 빈도, 프리퀀시는 주 3회를 운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음에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의 원리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혈관에 이렇게 콜레스테롤들이 LDL 콜레스테롤이나 많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였어요. 혈액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혈관 벽이 이렇게 좁아져서 막혀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혈액을 안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근육이나 간이나 뭐 이러한 기관들에 이 혈액을 보내줘야 되지만 얘네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혈액은 보내줘야 되고 길이 좁아졌으니 요 뒤에서 더 큰 프레셔, 압력으로 얘를 빵 눌러서 혈액을 이렇게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높아졌대요. 이게 바로 고혈압이에요. 정리를 아주 간단하게 하자면. 고혈압 환자라고 정의한다는 것은 140에 90, 수축기와 이완기가 140에 90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운동 프로그램의 형태는 역시 FITT는 가벼운 걷기나 매우 약한 저항 또는 저항이 없는 실내 자전거 타기 등, 없는 강도 또는 실내 자전거 타기 등을 권장한다는 거죠. 저항이 세지는 순간적으로 파워를 나타낼 수 있는 운동들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혈관이 찌꺼기가 쌓인 혈관들은 스티프니스, 즉 경직들이 오게 되고 딱딱해지게 되어 있어요. 혈압이 높으면 이것들이 터질 수가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라는 거예요. 운동 시간은 1회당 한 30분 정도에서 60분 정도, 심폐지구력의 VO2 max의 약 40에서 60% 정도, VO2 max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대 산소 섭취량, 즉 VO2 max는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한 심장의 능력이에요. 심폐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VO2 max, 즉 심폐,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체력이 좋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VO2 max,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한 심폐지구력의 능력의 약 4에서 60% 정도 해라. 근력은 원 리피티드 맥시멈, 자신이 들 수 있는 최대 무게의 약 40에서 60%를 해라. 운동 강도는 주 2, 3회에서 점차적으로 늘리기를 권장한다. 상태가 호전된다면. 자,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의 정의 18, 20, 24년도에 나온 문제예요.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사질환의 일종이다. 생겨나는 대사질환의 일종이다. 이게 당뇨병이다. 원인은 타입 1과 타입 2 다이어베티스이 크게 나누어진다. 타입 1 다이어베티스는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의 세포가 파괴가 되고, 타입 2는 결함이 있는 인슐린 비와 함께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성이다. 라고 크게 두 개 나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운동 프로그램의 형태라는 것이죠. 운동 형태,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계단 오르기, 등산 등이래요. 뭘 의미하고 있어요? 근육량을 늘려라 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근육량을 늘려야지만 뇌로 빠져나가는 당을 근육이 먼저 흡수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뇌로 빠져나가는 당의 볼륨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려라가 키워드예요. 이 당뇨병의 운동 방법은. 운동의 형태, 걷기, 조깅 쭉 말씀드렸어요.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육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해라. 운동 강도 유산소 운동은 VO2 max의 40에서 60, 근력은 원활하면 30에서 50, 주 3회 이상 해라라는 것이고, 주의사항은 혈당이 100mg/dL 이하라면 간단한 음식을 섭취한 뒤에 또는 250mg/dL 이상이면 운동을 연기를 해라 라는 것이죠. 가장 큰 특징이에요. 다음에 비만이에요. 오비시티. 비만. 에너지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체내 지방이 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질환이에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제2차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은 대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차적인 에피제네틱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생 유전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못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스트레스로 인해서 비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비만인 환자들에게서 공복 시 운동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어요. 공복 시에 운동을 권장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CNS와 PNS로 나뉜다고 했어요. 센트럴 너브 시스템,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 즉 중추 신경과 말초 신경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중추 신경은 뇌와 척수예요.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은 이 외 나머지 것들이고, 여기서 가장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근육이에요. 근육이라고 예를 듭시다. 공복 시에 운동을 하게 되면, 공복 시에는 어느 정도의 패스팅 상태, 즉 굶어 있는 상태이죠. 에너지원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몸속에 있는 제한되어 있는 에너지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초신경 중에 근육은 에너지원을 뭘로 쓰냐면 탄수화물 또는 지방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요. 이건 물론 강도에 따라서, 생리학에서 배웠지만 강도에 따라서 에너지원을 쓰는 게 나뉘어요. 고강도에서는 탄수화물을 쓰고 저강도에서는 지방을 써요. 저강도, 고강도에서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공복 시에 운동을 하면 에너지원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설정되어 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서 탄수화물 또는 지방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센트럴 너브 시스템, 즉 뇌와 척수는 주요 에너지원이 온리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만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복 시에 운동을 하게 되면 중추신경에서 이 탄수화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말초신경에서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비만 환자에게 있어서 운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곳은 바로 이 공복 시 운동을 하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 비만인 환자들에게서 운동 형태는 유산소성 운동을 하래요. 권장을 한대요.
또 하나 플러스 저항성 운동도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 저항성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이 많아지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운동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 강도는 낮은 강도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해야 된다. 운동 빈도는 주 3에서 5회 정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이 이제 이상지질혈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정의, 혈액의 응고의 변화에 따라서 혈액의 점도를 상승시키고 혈관의 염증에 의한 말초순환 장애를 일으킨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말한 에피제네틱스, 2차적인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다. 운동 형태는 유산소 운동 및 저항성 운동을 해라. 운동 시간은 30분에서 60분, 강도는 VO2max의 50에서 60%, 그리고 빈도는 주 3에서 6회 정도 해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가 골다공증이에요. 2018, 2020, 2022, 2024년도에 기출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정의는 낮은 골밀도와 뼈의 구조의 미세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의 미세 구조에 따라서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이 뼈가 있다면 뼈의 바깥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본 미네랄 덴시티 역시도 중요하다. 이것이 약해졌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에 있는 해밀질이 안에 있는 본 미네랄 컨텐츠 역시도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뼈가 쉽게 플렉처, 부러진다. 두 번째, 부러진 뼈가 잘 안 붙는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골다공증입니다. 이 골다공증 환자에게 있어서는 유전적인 요인과 또 여성 메노포즈, 폐경 후에도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형태는 체중 부하 운동이나 균형 감각을 증진시키는 운동을 권장한다. 자가 체중으로 운동을 처음 먼저 하는 것을 권장한다예요. 운동 지속 시간은 30분 이상이라 유산소 운동은 VO2max의 60에서 80%, 원RM의 60에서 80%, 유산소 운동은 주 3에서 5회, 근력 운동은 주 3회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절염. 관절염은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구분, 골관절염과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크게 구분 지을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이것들을 각각의 세밀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2018년, 2020년, 22년, 24년도에 나온 문제고요. 운동 형태,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가벼운. 운동 후에 쉬었다가 다시 운동하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권장한다. 운동 시간은 지속적으로 한 번에 쭉 하는 것보다 5분 하고 5분 쉬고 5분 하고 5분 쉬고 또는 10분 하고 10분 쉬고 라는 인터벌을 권장한다. 운동 강도 역시 40에서 60 VO2max의 근력 운동, 원활하면 40에서 60 주 3회 이상을 해야 된다. 총 운동 시간은 주당 150분 정도를 유지하게끔 해라 라는 것이고요. 자, 신경계의 질환, 알츠하이머성 치매. 자, 치매는 디멘시아라고 하고 치매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예요. AD라고 표현을 해요. 알츠하이머 치매. 정의는 신경장애로 정신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노인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뇌 질환이다 라고 하고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세포 사이사이에 안 좋은 물질들이, 톡식한 물질들이 쌓여서 신경이 전달되는 것들을 방해시키는 것들이에요.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것들이 보통 대표적인 예인데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알츠하이머 치매는 어쨌든 신경장애이다. 뉴런과 뉴런이 연결시키는 이 신호 전달을 받는데 이 중간이 이렇게 안 좋은 물질들이 막 쌓여서 신호 전달을 제대로 못하게끔 만들더라. 그래서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선망까지도 오게 되더라라는 것들이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증상, 기억력, 일상적인 일의 수행, 시간, 공간 능력, 판단하는 일이 줄어든다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운동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 이 AD 치매가 오기 전에는 이런 단계로 나뉠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루아침에 치매가 걸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AT예요. 않다라는 거죠. 치매 전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마일드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라고 해서 치매 전 단계예요. 한국말로 하면 경도 인지 장애예요. 이 AD가 시비어한 사람들한테는 운동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경도인 지장이 MCI인 사람들한테 운동을 주로 많이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형태는 걷기, 조깅, 자전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권하고 있고요. 운동 시작 시간은 30분 이상, 그리고 운동 강도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운동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 가볍다 수준이에요.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운동 강도, 우리가 산에 막 올라가다 보면 친구와 대화를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볍게 걸으면서 조깅을 또는 가볍게 산책을 하면서는 옆 사람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강도가 가벼운 강도예요. 그래서 그런 가벼운 강도로 운동을 하고 주 4회 이상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FITT 유념하시고 어떤 질환에서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